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주말 사이에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난항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970만 배럴이라는 수치는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오늘 선물시장 개장과 동시에 미 지수 선물과 크루드 오일 급격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금요일 부활절 연휴로 하루 쉬어갔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와 S&P가 1%대 그리고 나스닥이 0.7%의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개정과 함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오펙 플러스는 하루 2천만 배럴의 감산을 모색해야 하고 현재 에너지 산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또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을지 오늘 시장 이야기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매매 전략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저희가 많은 내용들 전해드릴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전략들 또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이 두 대의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이 시간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준 차장님 그리고 선우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선우 트레이더 월요일에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일주일 만에 뵀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검정색 안에 노란색 이렇게 확 눈에 네. 튀는데 오늘 먼저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우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한 주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에서 또 좋은 얘기들 많이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준 차장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금요일 날 이제 휴장이었고 주말하고 이제 한 3, 4일 동안 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와 함께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또 선우 트레이더님의 리딩도 들으면서 네, 1시간 조금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준 차장님의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들 그리고 선우 트레이더의 분석들, 차트 분석들 하나하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먼저 선물시장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지수 선물 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소폭의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S&P 500입니다. 1.4% 하락세입니다. 2,74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65% 하락세입니다. 8,17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4.3% 오름세입니다. 2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02% 하락세입니다. 1,73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4% 하락세입니다. 1.0929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했습니다. 지수 선물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은 3%가량, 전일 대비해서 3%가량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준 차장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확인할까요? 네, 오랜만에 그래도 조금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부양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증시에 힘을 주는 그런 어떤 정책 같은 거는 지금 연준에서 할 만큼 다 했다고 봐요. 하지만 역시 코로나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한은 증시의 변동성은 계속될 걸로 보이고 지금 사망자는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이탈리아는 다시 또 4천 명대로 확진자가 늘었고 뭐 프랑스, 미국 뭐 여전히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에
이한 뭐 하락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이 또 조금 나온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급등한 그런 거에 대한 차익 매물로 오늘 조금 증시가 하락했고 네. 미국도 조금 하락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유는 역시 감산이 약간 저희의 예상보다는 조금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그쵸. 그래서 조금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대는 조금 저가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그런 생각으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감이 있어서 약간 가격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외신 소식들 전해 듣고 가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가 저번 주에 역사적인 상승분을 반납한 채 출발했는데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그 하락폭을 더 키운 채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1.24% 빠져서 23,424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S&P 500 지수는 1.1%가량 하락해서 2,75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는 0.53% 떨어져서 8,1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BOA 같은 대형 은행들이 주가를 하향 조정한 그런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됐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S&P 500선을 기준으로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약세장일 경우에는 2,500포인트, 강세장일 경우에는 3,250포인트까지 제시를 했으니까 이 기준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미중 무역 전쟁, 관세 부과 때문에 미국이 좀 난항을 겪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그 의료기기, 의료 장비로부터 관세를 부과했던 것이 오히려 미국에게 역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이렇게 다시 으로 좀 공격을 받을지는 몰랐는데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의 의료계가 좀 날린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970만 배럴 감산하기로 결정이 났었죠. 시장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양이고요. 이번 합의는 멕시코가 자국의 할당량인 40만 배럴을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합의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까지 이번 합의는 역사적인 합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감산안 는 5월 1일부터 발효가 돼서 6월 30일까지 약 2달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오펙 플러스가 살아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라면서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가 전쟁은 좀 일단락이 됐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원유 수요가 4월 원유 수요만 하루에 2천만 배럴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감산 합의는 조금 터무니없는 수치다. 너무 과잉 공급 문제가 해결되기는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유가가 $50 이상으로 반등할지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이 미국 셰일 업체들의 생산 단가가 40에서 최대 $50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번 감산 합의로 유가가 과연 40에서 $50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확실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시장 반응도 미지근합니다. 오늘 WTI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뭐 플러스 6%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미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유가를 위한 부양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런 판단들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오펙 플러스가 다시 한번 감산 합의를 진행할지 저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신에서는 미국의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의 총재 이 카시카리 인터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카시카리는 FOMC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발언하는 것에서 집중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카시카리 총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경제가 V자형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저번 주에 이어진 그 상승 랠리가 약세장 전에 데드캣으로 잠깐 반등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를 했던 5월 1일 경제 재개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파우치 소장도 사실 5월 중에는 부분적으로 경제가 재개할 수도 있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카시카리 총재는 발병이 확산하면 통제를 하고 그렇게 통제하고 나서 다시 경제를 재개방하면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통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이클이 적어도 18개월 동안 흘러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거든요. 18개월이면은 약 1년 반 동안이나 경제를 뭐 폐쇄했다가 개방했다가 다시 폐쇄했다가 개방했다가 이런 사이클이 1년 반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백신이 좀 개발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야 할 텐데요. 이 카시카리 총재가 여태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예상치 중에서 가장 깁니다. 이 18개월이라는 수치가 가장 길기 때문에 아마도 이 18개월이라는 건 최악의 상황으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지레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시장 한파에 고용시장 둔화 움직임까지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직 노동자 등 더욱더 극심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3주 동안 누적 실직자가 1,680만 명에 달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난 3주 동안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수치가 발표가 된 겁니다.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번 달 실업률이 2자릿수로 치솟는 등 고용시장의 악재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지속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무려 이번 4월 달에만 총 2천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총 3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고 실업률은 이번 달에는 14%, 5월 달에는 16%로 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 고비라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대로라면 5월 달에 부분적으로 경제를 리오픈, 재개방할 것이라고 봤으니까 제발 5월 달에는 이번 달보다는 실업률이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실물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하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전대미문의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전시 체제에 들어갔다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타임, 그러니까 이 전쟁 때만큼 연준이 엄청난 부양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요. CNBC에 따르면 시장은 지금까지 나온 부양책 이외에도 추가적인 공급책을 더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움직임으로 봤을 때도 연준의 부양책이 지금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2조 3천억 달러의 유동성 공급이 아주 이슈가 됐었죠. 정크본드에 이어서 지방채, CLO까지 사들이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매우 환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번 주인데 그 발표를 하면서 또 다른 예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연준은 또 엄청난 부양책의 탄생을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이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천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재무부가 이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750억 달러 정도를 지원을 해주기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연준과 미국 정부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메인스트리트 관련해서 비상기구를 2가지나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이 1만 명 이하이고
매출이 25억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들이 최대 4년 만기 대출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경기가 좀 회복되도록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시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이 너무 하루가 다르게 노력을 해주고 있어서 연준의 힘이 좀 실어주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빠른 경기 회복 기대해 보면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우 트레이더님과 쫌 차장님 모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전해주고 있는데, 자,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선물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하루 쉬어간 만큼 주말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희 바로 트레이딩 타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S&P 500부터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예상대로 시장의 그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1,000만 배럴에도 미치지 못하는 970만 배럴에 달하는 그만큼의 수치를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자, 현재 상황에서 우리 두 분은 S&P 500 어떤 방향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매수를 보고 계시네요. 자, 일단 그러면 선우 트레이더의 전략부터 확인할게요. 일단은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쉽게 꺼지기에는 지금 차트나 지표나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힘이 굉장히 지금 좋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S&P 같은 경우는 이제 2,800을 기준으로 위에서 자리를 잡아야지만 이제 3,000 뭐 이렇게 계속해서 복구해 나갈 수 있는데 일단은 매수는 들긴 들었지만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이제 횡보를 하면서 자리를 좀 굳혀가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점 이제 조금 눌렸을 때 저희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에서 25, 뭐 32 정도 라인에서 매수로 진입을 해보시고 이 평을 벗어나게 되면은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내일이 되었건 조금 이제 어느 2,800선을 다시 회복을 한 이후에 다시 매수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트레이딩 기준으로서는 2,725에서 2,730선 네. 여기까지 좀 눌리기를 기다려줬다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 보든지 아니면은 2,800선을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쫌 차장님은 그동안은 사실 지난주까지는 좀 눌려줘야 한다, 좀 네. 조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셨어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오늘은 또 매수를 드셨네요. 뭐 일단 안 좋은 뉴스도 있어요. 지금 네. OECD 선행지수가 발표 이제 1, 2, 3월께 이제 통합돼서 나왔는데 지금 확실히 원래 작년 여름 이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 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계속 약간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작년 한 여름 8월 정도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나온 지표를 보니까 이제 확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OECD 선행지수랑 사실 ISM 이제 제조업 지수나 뭐 비제조업 지수 이런 게 조금 뭐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렇죠. 경기 예. 지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지표 하나가 이제 꺾인 거를 조금 보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매도세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사실 뚜렷한 그런 하방을 압박할 만한 요인은 없거든요. 뭐 네. 코로나야 꾸준히 있었던 거고 네. 거기서 특별히 뭐 2배 이상 증가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원유 회담도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뭐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코로나에 대한 뭐 이런 두려움은 뭐 여전한데 뭐 OECD 선행지수가 좀 급감한 거에 대한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현재까지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온 거에 대한 차익 매물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연준의 부양책이 생각보다 조금 좋아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증시를 좀 회복하는 또 이렇게 또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인이 될 거라고 보는데 원래 지금까지 3차 뭐 전에 지난주에도 아마 그 2조 4차 부양 정책이 나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리캡하는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3차까지 해서 가장 저희들이 조금 불안해했던 게 회사채의 매입 규모가 생각보다 작다. 네. 그리고 회사채를 매입하는 그 등급이 너무 한정적이다. 네, 네. 그거였는데 이번에 4차에서 원래 3천억 불 정도의 회사채 매입이었는데 그거를 8,500불로 2배 이상 늘렸고 거기다 3월 22일 이후에
투자 부적격으로 떨어진 정크본드까지 이제 매입을 해주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범위도 조금 늘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은 호재로 생각이 돼서 시장의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주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원래는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조정보다는 한 번 더 증시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거고 코로나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시간을 연준은 지금 할 수 있는 정책은 다 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계속 총알이 남았다, 뭐 더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사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약간 언론 플레이 같고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정책은 다 물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이 하듯이 주식 ETF를 사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사실 안 해도 지금 것만으로도 지금 2007년, 2008년에 쓴 정책들을 지금 한 8배 정도 빠른 속도로 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8개월간에 쓴 정책들을 지금 한 달 안에 모두 다 했고 규모도 더 컸기 때문에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행정부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호막이나 시간을 끌어주는 거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이제 코로나도 사망자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뚜렷한 이런 둔화세는 아니지만 더 이상 급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어느 정도 끌어주었고 이제 치료제나 회복제가 나오기까지 연준의 이런 유동성 정책이나 이런 게 충분히 버텨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하지만 뭐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연준의 이런 부양책들이 충분히 시간을 끌어주었고 코로나가 조금이나마 둔화세를 뚜렷이 보인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또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해서 매수로 들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연준과 뭐 정부의 이런 부양책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적도 기업들의 실적도 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분기에는 사실 실적이 좀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단 그렇죠. 뭐 말이에요. 당연히 예상은 하던데 뭐 또 이건 어떻게 또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분명히 예상치보다 조금이라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에 또 증시는 또 화답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예상보다 당연히 더 안 좋게 나온다면 뭔가 또 연준의 뭔가 또 힘을 또 계속 또 이렇게 푸시를 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실적은 어떻게 또 해석하는 나름이기 때문에 계속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조금 더 봐야 체크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연준에서 정말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는 다 꺼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 정도에서는 스탑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제 더 회사채 이상은, 매입이 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수익성이 안 좋거나 무리한 투자로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는 회사들은 이 기회로 한번 이렇게 좀 무리한 조금 좀 안 좋은 얘기지만 한번 이렇게 물갈이를 해서 좀 더 건강한 이렇게 기업 문화를 만들고 그래야지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니까 저는 없어져야 될 회사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다고 될 부분이 아니니까 전혀 상관없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선물은 오늘 두 분 다 매수표를 보고 계신다는 점 그리고 선우 트레이더는 아까 전에 드렸던 전략대로 눌림 시에 매수하는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 선물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다리던 감산은 됐습니다. 그런데 1000만 배럴도 안 되고 멕시코의 감산량을 결국에는 줄여서 970만 배럴 감산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오늘장 개장을 하면서 좀 급하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거의 그래도 많이 다시 되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구간에서 오일은 어떤 방향 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은 매수 그리고 선우 트레이더 관망 주셨는데 준 차장님 오일 매수인가요? 네, 저는 20불 딱 저점은 확인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 지금 감산회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감산의 그 기준점을 뭘로 잡느냐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랑 사우디랑 되게 이렇게 뭐 마찰을 빚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2018년에 이제 12월 기준으로 해서 러시아, 사우디 둘 다 1,100만 요 정도 수준의 그거를 이제 기준점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감축량이에요. 970만 배럴은 되게 큰 감축량이고 또 이제 되게 큰 이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인데 일단 한 번에 이렇게 2000년 이후에 감산 회의가 4번이 있었는데 한 번도 1차례 감산으로 그만둔 적이 없었어요. 둘 다 2차
감산 회의가 꼭 있었고 추가적인 감산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1차 회의 만약에 2차 회의가 6월 달에 열린다고 하면은 1차 회의의 감산치고는 아주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고 6월 달에 감산회의가 있는데 이때 분명히 이 코로나 사태나 이제 수요 공급 이런 걸 따져서 한 번에 추가적인 감산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도 무방하고 더 큰 이제 중요한 점은 미국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네, 네. 옛날에 비하면은 옛날에 미국은 감산하던 말던 너희끼리의 전쟁이고 그쵸? 우리는 감산에 감자도 꺼내지 말라.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미국 쪽에서 오히려 이렇게 감산회의를 주최를 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멕시코의 감산분을 자기들이 이렇게 뭐 비록 자연적인 감산분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이제 떠맡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미국의 태도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큰 호재라고 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 감산회의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4월 14일, 22일 이 텍사스 철도위원회 감산의 이전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감산을 미국 쪽에서 자연적인 감산 이외에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자연적인 감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일단 60만 배럴은 지금 확정이 됐고 지금 뭐 일단 돈이 모자르다 보니까 감산 투자를 할 여력도 없고, 그쵸? 네, 그러니까 원유를 생산할 여력도 없을 뿐더러,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뭐 기업들이 돈도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진짜 문 닫는 회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감산이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트럼프 말대로 자연적인 감산이 지금 계속 늘어나서 지금 200만 배럴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뭐 러시아 쪽에서는 뭐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하지만 200만 배럴도 충분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이 지금 코로나 여부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멕시코 쪽에 그런 30만 배럴, 25만 배럴이죠. 25만 배럴도 충분히 미국 쪽에서 소화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4월 12일, 14일하고 21일 날 이 철도위원회의 결과가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요소라고 보는데 일단 근데 감산이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기서 일단 워낙 지금 수요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그쵸, 네. 이 감산으로 메꾸기에는 아직 턱없이 모자란 건 맞는데 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지금 훨씬 많은 양의 지금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에서 또 200만 배럴의 추가적인 감산을 따로 또 한다고도 하고, 따로, 네. 네, IEA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또 네네. 전략 비축유를 또 매입한다고 하니까 지금 아직 더 감산할 여지가 조금 더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감산이 한다고 하면 뭐 40불까지 큰 폭의 반등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테지만 그래도 저는 30불까지는 무난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불, 30불 레인지를 이렇게 본다고 치면은 지금 23불 이 정도니까 충분히 하단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쯤에선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수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기대하는 것에는 조금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000만 배럴이라는 이 감산량이 굉장히 또 적은 수치는 아니죠. 큰 감산량이고 그리고 일단 미국이 또 태도를 바꿨다는 점 이전에는 사실 나몰라라 했던 미국인데 이제는 자국의 이 셰일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오펙 플러스 국가 이외에 또 에너지 아까 뭐라고 하셨죠? IEA 네, 에너지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감산 합의를 또 이루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이제는 유가를 상박으로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지금 $20 선에서 바닥은 좀 확인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선우 트레이더님은 오늘 관망 두셨어요. 네, 좀 어떻게 볼까요? 뭐 이제 준 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이 생기고 더 지금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웨이트앤시를 든 이유는 일단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저점은 이제 나왔다. 20불, 19불 여기는 이제 저점이 나왔고 다시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사실은 수요가 진짜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수요가 있어야 이제 공급량과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자체로는 급격한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저도 생각하기에는 30불, 35불까지도 어느 정도 가격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계속 저는 오일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감산항에 나왔을 때 좀 폭발적으로 뭔가 이런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좀 더 되게 시장이 좋아지는 분위기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아직까지는 너무 미적지근한 반응이고 시장이 아직 살아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굳이 오일을 매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조금 더 상방으로 보고 계시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오늘은 관망 의견을 주셨고요. 또 아까 춘 차장님 이야기해 주신 거는 이 감산 합의에 대한 회의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이 회의를 살펴보면은 2차례 이상의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6월에 추가 감산에 대한 기대도 조금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근데 저희 지금 유튜브도 시청자께서 질문을 그냥 댓글을 하나 주셨는데 6월물을 30에 매도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좀 이 차월물. 매도는 그래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은 저는 사실 S&P도 너무 위험하고 네. 지금 해외 선물 쪽이 지금 너무 위험해요. 지금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오일 같은 경우는 더 네. 그렇고 그래서 매도는 조금 특히 지양하는 게.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길게 좀 보시고 차월물을 거래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매도는 좀 자제하자라고 다시 일단 한번 위로가 조금 더 공간이 있으니까 매도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일에 관해서 더 하실 이야기들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일은 뭐 바로 넘어갈까요?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으면서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오일은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약간 이런 생각하고 네.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골드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가 다시 한번 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1741달러 지나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이 자리에서도 매수를 보시네요. 일단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제가 기억나요. 1,700달러 선을 돌파를 한다면 거기서 좀 안착을 하는 거를 확인하려고 매수를 보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또 강하게 올라왔더라고요. 네. 오늘도 매수 계속 유효할까요? 골드는 계속 매수일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나왔을 때 이제 딱 제가 얘기했던 자리를 지지를 하면서 크게 위로 올라왔고 네. 이제 고점을 새로 쓰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1,800, 1,900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지수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리면은 그냥 매수로 진입을 해보시고 굳이 손절도 길게 가져가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계속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흐름을 좀 보자면은 오늘은 그냥 1725에서 1750 이 사이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오늘 또 매매해 본다면 저희 어떻게 자리 잡아볼까요? 일단은 지금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아까 네. 1732쪽 35 요쯤에서 매수 진입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지나가 버렸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40을 기준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50, 뭐 60 이런 데서 이제 빠르게 그냥 단타 매매 정도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크게 장이 움직일 것 같지 않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횡보를 하면서 천천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생각하셨던 자리는 35선인데 이미 지금 넘어섰고요. 그렇다면 1750에서 60선에서의 단타라면 어느 쪽으로의 단타를 볼까요? 일단은 거기서도 매수를 보는 게 맞죠. 어. 네, 올라가가지고 일단 네. 매수 잡으시고 더 크게 갈 수 있을 쪽에 좀 더 네.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눌릴 거라고 섣부르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네. 장일수록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괜히 이제 여기서는 좀 횡보를 할 거고 박스권으로 들어가서 조금 가격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어. 해가지고 거기에 타서 올라가시는 게 더 나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1800, 19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입장이고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두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골드는
전에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사망자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런 패닉 장세. 네. 패닉 장세일 때는 모든 상품이 그냥 다 떨어졌어요. 채권도 뭐 할 거 없이 무조건 달러 지수만 올랐는데 그런 장을 지금은 지났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코로나에 어느 정도 저희가 면역이 좀 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의 이제 본연의 가치, 뭐 인플레 해지용으로서의 매력이나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여전히 살아 있고 1,700이 원래 좀 중요한 이제 저항선이었잖아요. 근데 그쵸. 저항선이 이렇게 한번 깨지면 또 이제 바로 또 지지선으로 또 강력한 또 지지선이 그쵸. 또 돼요. 그래서 지금 1,700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깨지고 1,700으로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면서 이제 안전자산과 인플레 해지용의 이제 본연의 가치가 이제 살아나면서 골드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쵸. 그 전에는 사실 1700선에서 이 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1700선 강하게 좀 뚫고 올라가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새로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골드는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두 분 다 오늘 골드와 관련해서는 매수 의견 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유로 FX 저희 또 마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유로는 지금 일봉상으로는 전장 대비해서 0.19% 하락세입니다. 1.09350달러 지나고 있는데요. 자, 유로는 지금 현재 구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우리 준 차장님 매도 그리고 선우트레이더 관망 들어주셨는데 선우트레이더 전략부터 먼저 확인하죠. 일단은 유로는 관망을 드린 이유는 네. 일단은 저는 항상 이렇게 관망 들고 포지션을 얘기 드리잖아요. 네. 일단 매도 쪽으로 보고 있긴 한데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제 한 파, 두 파, 세 파 이 정도 세 개 정도 파동이 나온 다음에 네. 여기서는 이제 가격에 크게 변함이 없다가 이제 가격이 이제 발산되는 시점이 와서야 이제 어느 쪽으로 확실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크게 변동성 있었던 장들 때문에 지금 장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당분간은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코로나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잡히고 뭐 치료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확진자가 점점 줄어든다거나 조금 더 유럽의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이 가격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근근히 이제 계속 요 가격 박스 안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망을 일단 주셨지만 박스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셨으니까 또 박스권 매매를 한다면 저점 고점 어떻게 잡아볼까요? 올라오면은 그냥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일단은 9,400, 9,500 여기까지를 보고서 일단 매도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로 올라오시면은 매도 해가지고 좀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유로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 1.09400, 09500 이 선에 좀 올라와 준다면 여기서 매도하는 전략 가져가 보면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또 급하게 많이 그동안에 움직이기는 했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서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거고 유로는 이제 3파동 후에 좀 횡보를 하다가 가격이 발산을 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조금 박스권에서 매매하는 전략들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 차장님은 유로 매도 주셨죠? 네. 원래는 이제 달러 지수가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유로도 조금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졌는데 네. 오늘 일단 오전보다는 지금 달러 지수가 많이 조금 강해졌어요. 오전보다 조금 강해져서 지금 원래 99 초반이었는데 지금 99.56 한 중반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수를 매수 쪽을 들었는데 지수가 보통 상승하면은 이제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가면서 조금 더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 있는데 유럽 쪽이 만약에 평상시였다면은 그런 흐름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네. 이탈리아가 또 3,000명 후반대 이 정도였다가 오늘 또 4,000명대로 또 네, 다시 네.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영국 쪽도 뭐 조금 심해지고 스페인, 프랑스는 여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이 아직 전혀 코로나로부터 조금 벗어나지 못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달러 지수가 조금 더 강세로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로 쪽은 좀 더 약하게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는 달러 강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일단 유튜브에서 또 질문을 주셨네요. 두 분은 현재 시점에서 진입을 한다면 어떤 상품에 들어가실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선우 트레이더는 일단 지수 선물은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오일은 좀 관망하자라는 네, 네. 의견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다뤄본 상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요즘 생각이 드는 거는 어쨌든 여기는 이제 해외 선물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긴 해야 되지만 그냥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선물 시장에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다가 또 다시 이제 가격들을 형성하고 네. 있는 과정에 개인들이 들어와서 버티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약간 기다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좀 더 그냥 안정적인 자산 쪽에 투자를 하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네. 좀 장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되면 그때 참여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네, 답변이었는데 근데 사실 요즘은 주식도 선물처럼 움직여서 그렇죠. 10%는 뭐 네, 그냥이니까. 네.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안 그래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 네. 같으면은 지금 한 12월 물로 카퍼를 12월.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매수로? 네네네 매수로 들어. 지금 카퍼랑 원유가 특히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또 뭐 거기다 이제 뭐 감산, 뭐 증산 이런 얘기 때문에 더 빠진 감도 있긴 한데 카퍼 같은 것도 의외로 많이 물론 원재자다 보니까 워낙 제일 먼저 피해를 많이 받고 또 가장 그쵸. 크게 받는 거긴 한데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다음에 할 정책 공약 중에 제일 큰 게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카퍼가 그 뭐 닥터 카퍼 네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그러니까 미리 선행한다. 그래서 카퍼를 올라가는 걸 보면 코스피를 사면 네네. 코스피가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카퍼가 오를 때 코스피와의 상관관계가 높았던 단계가 미국이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선진국 대열에 막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인프라에 어마어마한 네네.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카퍼의 수요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한국도 이제 차화정 그래서 자동차, 화학 뭐 모든 게 중국 쪽과 수출 뭐 수입 이런 게 연계적으로 되면서 같이 오른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프라에 투자를 할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올해 말 내년 초니까. 네. 그래서 12월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좀 안전하게 들어가는 의미에서 12월쯤에 이제 카퍼 매수를 들어가면은 좀 수익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만약에 선물 투자를 지금 회사에서 맡고 있어서 못 하는데 그쵸, 네. 네, 저 같으면은 진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 좀 참고를 해봐야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한번 다시 들어봤고요. 그러면 저희는 웨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속보 전해 듣고 올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에 관련해서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아까 잠깐 오프닝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 플러스가 감산해야 할 양은 하루 2천만 배럴이다, 1천만 배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만약에 이 2천만 배럴 합의까지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서 비즈니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 이 블룸버그 외신에 덧붙인 걸 보시면요. 보시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치를 어디서 들은 건지는 알 수 없다라고 문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이 트럼프 대통령의 2천만 배럴이라는 수치 역시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유가에 개입을 하는 이유는 준 차장님 말씀처럼 여태까지는 한 번도 미국이 유가에 대해서 개입한 적이 없다가 지금에서야 자꾸 이렇게 좀 참견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지지층과 투표층이 미국의 에너지 업체에 몰려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남지 않은 그의 대선을 위해서 이 투표층을 좀 결집하려는 모습이 이렇게 트위터로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우디 아람코가 다음 달부터 아시아의 원유가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 제목에 보시면 배럴당 4.2달러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7.3달러까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럽이나 미국 지역 같은 경우 유럽은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그리고 미국은 0.75%나 0.75달러, 배럴당 0.75달러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이 아람코의 유가 발표가 매달 5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산 합의 이후에 나온 걸 보니까 이 감산량에 따라서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원유 트레이딩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트캐신 UBS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빌려와 봤습니다. 아트캐신 전문가가 이번 증시 하락은 과거 공황 때 보여졌던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버블이나 나쁜 주식에 의한 형태가 아니다라면서 경제가 재개방되어도 불구하고 증시는 L자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번 주에 일어났던 증시 상승 랠리는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준의 2조 3천억 달러 유동성 공급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L자 회복은요. 아트캐신의 의견에만 비단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클레이즈도 L자 회복 경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트럼프 행정부의 바람대로 5월 1일에 재개방이 부분적으로 되더라도 증시 회복이 그렇게 급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트레이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현물 시장을 보니까요. 다우와 S&P는 2%가량의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1%의 마이너스를 넘어선 상황이고 다우가 지금 500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추 차장님은 이제 좀 다시 글쎄요. 지난주까지는 조금 조정을 받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뭐 이 부양책들에 힘입어서 다시 좀 반등이 나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전해지는 소식 방금 듣고 온 걸로는 또 L자형의 반등이라고 하는데 L자면은 반등이 아니잖아요.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게요. 여러 가지 알파벳들 지금 다 나오고 뭐 있어서. U자, V자, L자, 뭐 I자 다 나오잖아요. 지금 뭐 서로 없는 거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어떤 사람은 또 나이키, 뭐 나이키로 한다고 또 그래요. 근데 나이키가 제일 맞는 것 같긴 해요. 나이키 그게 제일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왜 이렇게 막 안 좋은 거를 막 서로 막 뭔가 막 경쟁하듯이 그러게요. 이거를 그냥 놔둬야 될까요, 이거를? 저는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 맞출 경우에는 뭔가 있어야지 조금 조심스럽게 좀 더 분석을 해서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만 기분이 나쁜가 봐요. 네, 이 좀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제재를 하자. 네, 너무 이런 거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런 의견 들어봤고,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또 옥수수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 상품도 보시나요? 옥수수 같은 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죠. 옥수수랑 농축산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일단 워낙 해지 수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도 조금 적을 뿐더러 이게 너무 펀더멘탈에 그냥 거의 100% 그냥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돼요. 그래서 그 USDA 그 미국 농무성인가 거기서 이제 옥수수랑 그런 거를 생산량이나 이런 거를 뭐 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일단 날씨에도 엄청 영향을 받을 뿐더 이거 그러니까 개인이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한번 펀더멘탈이 꺾이게 되면은 제가 진짜 직접적인 피해자인데 제가 옛날에 선물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선물을 공부해보고 싶어서 이제 옥수수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하락세가 한번 그 하한가를 맞고 다음날 또 하한가를 맞고 한 5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나올 수도 없어요. 살 수가 없거든요. 이건 그냥 무조건 하한가를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듯이 그냥 한번 역방향으로 하한가나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개미지옥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 마진콜 당해서 결국 다 청산되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랑 농축산물은 일단 정보 얻기도 쉽지 않고 리포트도 별로 없고 네, 워낙 이게 해지용 상품이다 보니까 리포트 자체가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쪽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모든 피해는 다 경험을 해보셨네요. 그러니까요. 이상하네요. 저는 모든 걸 다 겪어본 사람 같아요. 네. 그런데 하지만 옥수수는 네, 절대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 선우 트레이더님 오늘 이렇게 또 전략도 많이 주셨는데, 선우 네. 트레이더님 저희 방송 이외에 또 보고 싶으시면은 옆집 선우 네. 검색하면 보실 수 있는데, 방송을 주로 언제 하시나요? 이제 보통 오후 8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빨리 끝나면은 12시, 조금 늦게 끝나면 2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녹화 콘텐츠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유튜브 채널 오셔가지고 재밌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선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도 같이 나누면서 조금 힘들잖아요. 사실 이렇게 그쵸. 투자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모험을 네.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좀 재밌게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우 트레이더와 함께 했는데 조금 더 또 다양한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톡에 옆집 선우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 차장님은 앞집 재준이 네, 꼭 하나 개설을 해주시고요. 자,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